어머니, 아버지. 요즘 계단 오르실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한쪽 다리가 자꾸 저리거나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르신들을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이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 증상을 먼저 겪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파스 붙이고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 큰일을 당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실제 이야기 2개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70대 할머니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만 계속 힘이 안 들어가셨대요. 처음엔 본인도 그냥 무릎이 안 좋아진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딸이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채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초기 단계였대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지금도 매일 산책하시고 손주들 돌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다른 어르신은요.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파스 붙이고 무릎에 온찜질 하시고 침대에서 쉬셨죠. 그러다 3주 뒤 아침에 일어나시려는데 한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셨대요. 급하게 119 부르고 병원 갔지만 이미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반신마비가 와서 지금도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신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대응 시점이었어요. 같은 신호를 받았지만 한 분은 바로 병원에 가셨고 한 분은 3주를 넘기셨어요. 이 3주가 한 분은 건강한 일상을 지켰고 다른 한 분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우리 뇌는 크게 왼쪽 방구와 오른쪽 방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해요. 그래서 만약 왼쪽 뇌에 혈액이 안 가면 오른쪽 다리부터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일을 해요. 우리 몸 전체 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방향도 바꿔야 하잖아요. 이 모든 걸 하려면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야 해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다리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압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어두워질까요? 가장 멀리 있는 방이나 복잡한 전기 제품이 먼저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제일 멀고 제일 복잡한 일을 하는 다리가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제일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 신호 1. 한쪽 다리만 계속 저려요. 양쪽 다리가 다 저린 건 보통 혈액순환이나 당뇨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오른쪽 다리만 혹은 왼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다면 이건 뇌에서 그쪽으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찌릿찌릿하고 전기 오듯이 저리거나 시린 느낌이 아니라 먹먹한 느낌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만 저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자다가도 저려서 깨고 특히 밤에 더 심하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신호 2.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어요. 거울 앞에서 걸어보시거나 가족분이 뒤에서 걸음걸이를 한번 봐주세요. 정상적으로 걸으면 양쪽 다리를 똑같이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한쪽 다리만 발끝이 바닥에 끌리면서 슥슥 소리가 난다면 이건 뇌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잘 모르세요. 그냥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가족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호 3. 걸을 때 자꾸 휘청거려요.
젊을 때는 눈 감고도 일직선으로 걸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긴 하지만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천천히는 걸어도 안정적으로 걸으세요. 만약 요즘 들어 갑자기 복도 걸을 때 벽을 짚어야 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거나 평지에서도 휘청거리신다면 이건 뇌에서 균형을 잡는 부분인 손해나 전정기관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호 4.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져요. 집에 문턱 있으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 현관 나갈 때 있는 작은 턱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동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요즘 들어 자꾸 발끝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실 뻔한 적 있으세요? 내가 요즘 조심성이 없어졌나? 아니에요. 조심성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서 지금 문턱이 있으니 다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라는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같은 쪽 다리로만 반복해서 걸린다면 그쪽 다리를 담당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호 5.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을 주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일어나거나 팔로 팔걸이를 세게 밀어야 겨우 일어나거나 일어나다가 주저앉으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뇌에서 다리 근육에 힘을 내라는 신호가 약해진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게 제일 위험해요. 신호 6.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다리가 혼자 떨리는 경우 있으세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발이 통통 튀거나 종아리 근육이 파르르 떨린다면 이건 단순히 근육 경련이 아니라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진 거예요. 특히 한쪽 다리에만 떨림이 온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신호 7.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밟았을 때 느낌이 평소와 다른가요?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잘 안 느껴지거나 반대로 별로 안 차가운데 발이 얼음장처럼 시린가요? 이런 감각 이상도 뇌에서 감각 신호를 받는 부분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위험한 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런 증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갑자기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진다면 더 위험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이에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대요.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세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사람이 아무 치료 없이 그냥 넘기면 그 다음에 진짜 뇌경색이 올 확률이 10배 이상 높대요. 특히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큰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건 경고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집에서 하는 아침 자가 체크법. 병원 안 가고도 매일 아침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4가지만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양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끼세요. 팔 힘 안 쓰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한쪽으로 몸이 기울거나 한쪽 다리가 떨리거나 일어나기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어르신은 팔 힘 없이도 3초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눈 감고 서 있기. 평평한 바닥에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계세요. 이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잡으려고 발을 움직이거나 팔을 휘젓는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발바닥 감각 확인. 맨발로 바닥에 서세요. 눈을 감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똑같나요? 온도는 똑같이 느껴지나요? 한쪽만 먹먹하거나 저리거나 이상하면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일직선 걷기. 거실 바닥에 테이프나 끈으로 직선을 하나 만드세요. 없으면 타일선을 따라 걸으셔도 돼요.
그 선을 따라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때 선을 벗어나거나 중간에 휘청거리거나 발을 끌거나 보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뇌의 운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테스트를 매일 아침 해보세요.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요. 가족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신경과나 내과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뇌경색 예방하는 생활습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3가지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에요. 이 3가지만 잘 관리해도 뇌경색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혈압 관리.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에요. 높은 숫자는 120보다 낮아야 하고 낮은 숫자는 80보다 낮아야 해요. 130에 85 이상이면 주의, 140에 90 이상이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해요.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시고 식사 전에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해요. 8회 차는 전자혈압계 추천드려요. 혈당 관리.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에요.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예요. 당뇨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3배나 높여요. 콜레스테롤 관리.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돼요.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해요.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매일 30분 걷기.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속도로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혈관 청소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 주 2에서 3번, 구이나 찜으로. 호두 하루 5알. 블루베리 하루 한 줌. 시금치, 브로콜리 매일 1가지씩 데쳐서. 마늘 하루 2쪽, 흑마늘이나 우유와 함께. 절대 피해야 할 것. 담배 무조건 끊으세요. 한 개비도 안 돼요. 술 하루 소주잔 하나까지만. 폭음 절대 금지. 짜게 먹는 습관 나트륨 하루 2g 이하. 국물은 건더기만 드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리터 컵으로 7잔에서 8잔. 특히 아침 일어나서 1컵, 자기 전에 1컵 꼭 드세요. 새벽에 뇌경색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화나거나 속상할 때 심호흡 10번 하세요. 코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5 세면서 내뱉으세요. 이것만 해도 혈압이 1020 떨어져요. 추위 조심하기. 겨울에 뇌경색이 제일 많아요. 아침에 신문 보러 나가거나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금방인데 뭐 하지 마시고 꼭 옷 입으세요. 목도리, 모자, 장갑 필수예요. 부모님은 본인 몸 변화를 잘 못 느끼세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면서 넘기세요. 그런데 가족들은 옆에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어머니, 요즘 걸으실 때 오른쪽 다리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 계단 오르실 때 예전보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런 작은 관찰이 생명을 살려요. 부모님이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셔도 그래도 한번 검사만 받아보세요. 저 안심하려고 그래요 하고 모시고 가세요. 정기검진 날짜를 가족들이 미리 잡아드리고 그날 아침에 모시러 가세요. 부모님이 드시는 약도 제때 드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응급연락처를 핸드폰과 집에 잘 보이게 붙여드리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119 부르세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119예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함. 갑자기 한쪽 얼굴이 삐뚤어짐. 갑자기 심한 두통.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짐.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5시간, 6시간 지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뇌경색은 70대, 80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50대 뇌경색 환자도 엄청 많아요.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으면 나이 관계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짜게 드시는 습관 줄이시고 내일 아침부터 자가 체크 4가지 해보시고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30분 걷기 약속 잡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메신저예요.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나 곧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조치해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뇌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힘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다시 정리할게요.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림.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끔. 걸을 때 자꾸 휘청거림.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감. 다리가 저절로 떨림. 발바닥 감각이 이상함.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절대 괜찮아 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가 체크 4가지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 일직선 걷기. 5분이면 돼요. 이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 생활 습관도 하나씩 바꿔가세요. 매일 30분 걷기, 등푸른 생선주 2회, 호두 하루 5알, 마늘 하루 2쪽, 물 하루 7잔에서 8잔, 싱겁게 먹기, 금연 절주.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번 주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는 생선 챙겨 드시고 그 다음 주는 싱겁게 드시는 연습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그런데 꾸준히 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어머니, 오늘 다리 괜찮으세요? 아버지, 요즘 걸으실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부모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꼭 찾아뵙고 걸음걸이 한번 봐드리세요. 함께 산책하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밤새 일하시고 아프셔도 참으시고 우리 걱정만 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차례예요. 이제는 본인 건강 챙기실 때예요. 괜찮아, 나는. 나 하나쯤이야. 애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하고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면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본인 몸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바로 병원 모시고 갈게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돈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웃으시는 거,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다리 체크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시고, 매일 30분 걸으시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고, 약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직 함께할 날이 많이 남았어요. 손주들도 더 봐야 하고,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 같이 밥도 많이 먹어야 하고, 같이 웃을 일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핸드폰 알람 설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다리 건강 체크.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이제부터 주말마다 같이 걷자. 우리 집 음식 이제 좀 싱겁게 해보자. 이런 작은 약속이 쌓여서 건강한 10년, 20년을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보고 바로 병원 가길 잘했어. 그때부터 생활 습관 바꾸길 잘했어.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 건강 지키는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생활 습관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영상 끄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요.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에요. 오늘부터 함께 지켜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